가깝고도 먼 사이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의료라는 매개체를 통해 남과 북을 잇는 소중한 통로, 남북진료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진료소 진행을 맡은 임종수입니다. 남북분단 79년째 긴 세월만큼이나 달라진 남과 북의 보건의료 체계를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특별한 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개성병원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의료봉사에 직접 참여했던 오무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탈북민의 자립을 돕는 데 앞장서고 계신 북한 이탈 주민 자립지원협의회 오태겸 회장님 소개합니다. 두 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 각자 오무영 교수님부터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아 호흡기 알레르기 전문의 오무영입니다. 대학에서 34년 동안 있다가 정년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린 닥터스라는 단체를 통해서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21년 전에. 거기서 우리 그린 닥터스의 사업 목표인 또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 거긴 탈북민들도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여러 재난이라든가 피해 지역에 가서 진료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성병원 통해 가지고서 거기서 진료하는 거. 이런 일들을 갖다가 계속 외국인 노동자는 매주 했고 또 해외 진료는 매년 한 나라 두 나라 정도씩 다녀왔습니다. 개성병원에는 뭐 그거 개성병원 열고 있는 동안만 가서 조금 진료를 해서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시겠네요, 그죠? 글쎄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슈바이처 오무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럼 오태겸 회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태겸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꿈에도 그립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참 두 번이라는 강산이 변하는 이 세월 속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여러모로 다양한 생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참 민주주의 국가가 과거 공산국가보다도 참 우월성이 많구나 이런 걸 살아가면서 새삼스럽게 더더욱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제가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그 정착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삶의 사회 정착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과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앞장서서 지금 이제 선도주자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또 많은 또 시청자분들께 기쁨과 또 선사에 또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태겸 회장님께서는 똑같은 이제 북한 이탈 동포들 똑같이 북한에서는 탈출했지만은 그 동포들을 위해서 남한 내에서 지금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죠? 참 네. 대단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데 2005년에는 개성공단에 그린 닥터스 남북협력병원이 개원해 남북한 의사들이 협력했던 시절이 있었죠. 당시에 여기 계신 오무영 교수님도 직접 북한 근로자들을 만나 진료봉사에 나서기도 하셨고요. 요즘 남북관계를 보면은 오무영 교수님께서는 더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갱색되어 있는 이 남북관계를 보시면요. 개성병원에 처음 갔을 때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이쪽 남쪽 CIQ가 있고 북쪽 CIQ가 있는데 넘어가면서 군인들, MP 군인들이 헌병들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군인들은 상당히 등치가 크고 선글라스 끼고 늠름한데 키도 크고 근데 북쪽에서는 사람들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작은 사람들 왜 내놨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산을 보니까 남쪽에는 수풀이 완전히 우거져 있는데 북쪽 산에는 산림이 거의 없어요. 가끔 가다가 북한 군인들이
그 나무 캐는 거, 뭐 노동하는 거 이런 걸 좀 보고서 아 이게 지금 환경도 지금 너무 다르구나 하는 걸 갖다가 많이 느꼈죠. 오태겸 선생님께 예, 선생님께서는 2003년에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남한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탈북 당시에 북한의 의료 상황을 방금 이제 오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태겸 회장님께서 당시 그 북한에 쭉 사시면서 느꼈던 북한의 의료 실상에 대해서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북한의 의료 시설과 이게 환경 자체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병원의 군, 도, 중앙병원 이런 병원들마다 일주일에 보통 주말, 금, 토, 일 이렇게 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산에 가서 약초도 캐와야 되고 의무적으로 한국은 병원들마다 약제사가 따로 있고 또 국가가 뭐 제약사를 또 선정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지만 북한은 다 이게 자립적으로 뭐 자립갱생의 원칙 안에서 병원에서 의사들, 간호사들 다 가가지고 약초도 캐와야 되고 또 그걸 제조를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처방에 따라서 해줘야 되고 생리학 처방을 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에 이제 또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전력 사정이라는 게 워낙 이게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는 이 전력의 주파수가 고렇게 흘러야 되는데 자꾸 불이 꺼졌다 왔다 갔다 등판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의료 장비가 물론 이게 열악한 의료 기구로 해도 자기 작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엑스레이 촬영이라든가 어떤 CT 촬영했을 때는 항상 밝게 나오지 못하고 검게 그러니까 형체가 잘 알 수가 없이 그렇게 의사들로 이게 잘 분간이 안 되죠. 이게 이 현물 자체 사회 이게 사진 자체가 밝지 못하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만일에 수술을 할 때는 갑자기 정전이 가면 이거 무엇을 이렇게 해부를 해체를 했는데 정전이 갔거나 웬만한 수술실에 가면 다 이렇게 촛불이 아니면 이 발전기를 돌려서 이렇게 비상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북한 보건 의료 환경에 대해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남한처럼 의대가 있겠죠. 네. 예, 북한은 어떻게 의사가 되는지, 의대 입학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북한에서 살아보셨던 오태겸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북한 사회 체제 구조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지방대학교는 쉽게 함부로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뭐 정치학과라든가 경제학과라든가 뭐 의학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첫째는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환경과 집안의 가풍과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지방대학에 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느 대학교든지 모든 대학교는 이게 의대나林업대학이나 뭐 경제대학이나 모든 이게 사회 전문 대학들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김일성의 정치 철학이 100% 우선적으로 암기, 통달 이것이 무장이 돼야 된 정신 조건에서만은 다음 진행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처럼 내가 지방대학에 의대를 가고 싶다면 뭐 임상실업가다 뭐 어떤 뭐 부서에 가면 거기에 올인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북한은 그것을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김일성의 정치, 김일성의 역사, 김일성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꿰뚫고 알아야만이 다음 공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참 이 사회 구조가 굉장히 좀 이 공부에서도 이 정치 사상 역사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길은 좀 부담적인 것도 사실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대학교는 우리가 이게 현재 지금 북한에도 각 평양을 비롯해서 전국에 이게 의대가 이렇게 쫙 이렇게 배설돼 있지만은 여기에는 주로 이게 북한에게 과정 기초학, 임상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북한도 나름대로 의사들 많이 배양을 하고 간호사들 배양을 해가지고 도시마다 또 군마다 이렇게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의료적인 기술과 이게 임상 실험이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많이 좀 이게 저조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럼 북한에도 저희 남한처럼
의과대학에서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의사, 양의사를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요. 의과대학이라는 거는 단독으로 있는데 각 의사 배출되는 그 안에서 뭘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희 남한에서는 이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북한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전면적으로 보편화는 안 돼 있고 대부분이 구성이가 이 대학교 의대 안에 과가 이렇게 배정돼 있어서 그 과에서 내가 지망하는 나는 이게 뭐 임상학과라든가 뭐 실험 이런 쪽을 해서 이렇게 근데 교육기간도 그게 따라서 이제 5년, 6년 네 맞습니다. 나눠지고. 네네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과대학을 가려면은 고등학교 졸업생만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대학의 다른 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들어가는 뭐 그런 고등학교 졸업 당시에 첫째는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각 이렇게 국가의 큰 인류 대학들은 이렇게 그 모든 기관들마다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배정위가 나옵니다. 물론 그건 일반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도 나오면 거기서 출신 성분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내가 시험을 치면 거기에 붙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학교를 못 간다는 건 이게 이미 이제 계급이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럼 계급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대학교 못 가는 사람은 전부 다 100% 군인이 나가야 되고 그건 우문성입니다. 그 오무영 교수님도 그 러시아에 잠깐 연수를 하시면서 그 북한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에서 의대 선호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는 남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대개 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거는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 주체사회당이라든가 그쪽 면에 일본이 거기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어떤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첫 번째 조건을 보는데 남한에서는 의사가 돼가지고서 그런 걸 누릴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 전에 러시아에 가서도 그런 말 느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저기 러시아에서 러시아어로 또 공부도 의학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의사들이라고 할지라도 러시아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의사들도 러시아 말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개념이라든가 용어 이걸 갖다 얘기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수준이 뭐 한 20년 정도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 의학적인 수준이.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우리 남한같이 의사 쪽에 그만큼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열풍은 훨씬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한에서는 이제 의과대학 6년을 합쳐서 이제 이 전공의 과정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더 배우려고 이제 이렇게 전임이라는 이제 펠로우 과정을 거치고 군대까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의대 입학에서부터 한 제대로 의사로서 이제 역할을 하려면 한 15년 정도 평균적으로 걸릴 수가 있는데요. 북한도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얼핏 북한에서는 뭐 특별히 전문의 제도가 있지 않고 의사가 무슨 뭐 여러 가지 거기도 계층별로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매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사회는 오직 계급이 첫째 우선시를 하는 사회 구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도 국수에 따라서 1급, 뭐 2급, 3급 이렇게 쭉 있는데, 군대에 나가가지고 지금은 이게 군대 그 복무기간이 많이 지금 개편돼가지고 줄었지만은 과거에 지금부터 약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17살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누구나 다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이라는 긴 군사복무를 하는 과정에 그래서 거기서 군사복무를 하면서리 대학교를 추천을 받아서 우대라든가 이런 데 가면 거기서 졸업하면 군의소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별도로 이렇게 양성하는 기관도 있긴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에는 사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의대라든가 이런 데는 싹 이렇게 내가 이쪽을 가면 나름대로 내가 삶의 지향이라든가 삶의 인지도라든가 삶의 이런 데를 조금 더 풍족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자체를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냥 의무성이다 보니까는 이게 싹 선호하는 이런 부류적인 직업은 아닙니다. 의무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은 뭐 상등 보건 일군, 무슨 중등 보건 일군,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고 질병이 가벼운 경증에서부터 중한 암 같은 중증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환자를 수용해서 치료를 하는 건지, 그 예를 들면 뭐 암 수술 이런 것도 일반 인민들이 그 수술 기회를 쉽게 접할 수는 있나요? 암이라고 판정만 되면 그냥 사용 선고라고 받아가지고 그저 쉽게 다 그 시간과 자기 죽음이라든가 그 시간만 맞춰서 가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설비라든가 시설과 국민 정서라든가 시스템이 잘 된 국가는 뭐 암은 뭐 병도 아니라고 생각을 적극적인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병만 일단은 판정만 받으면 이제 자기가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종 신문에 나는 것도 그 아주 높은 간부들, 북한의 간부들은 해외 나가서 수술을 받거든요. 자기 그 나라에서 하지 못하고. 그만큼 거기서 감당이 지금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그쪽에서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의대에 가지를 않느냐. 그 러시아에서 그 의사가 그런 말을 해요. 그 러시아에서는 의사의 그 수준이 이제 뭐 우리 이제 화물차 운전사 정도의 뭐 이 봉급도 받는다. 수준을 갖다가 높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사의 수준이 좀 높은데 거기에는 거기 일하는 그 육체 노동이나 뭐 이런 거 가치를 많이 두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가치를 안 두고 또 봉급도 적고 그러니까 일반 뭐 기사들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똑똑한 애들이 거길 잘 안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겹쳐가지고서 의료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느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북한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국제적인 교류 자체가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의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떤 수준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현재 북한의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생들에게 실험할 수 있는 이게 현장이라든가 실험할 수 있는 뭐 기구라든가 설비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 부분을 되게 우리가 이게 좀 개척하자 해가지고 과거에 김일성 시대 때 평양에 지금 보면 김만유 인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만유 인민병원이란 김만유라는 사람이 제일 동포입니다. 일본의 과거에 조총련하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조총련하고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됐을 때 한덕수 의장이 제일 총영맹의 의장을 할 때 김일성이 해마다 제일 조선학교에다가 장학금도 보내주고 일본에 이 사람들에게 그 정착을 잘해가지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려고 해서 그래서 김만유가 평양에다가 자기 인민병원을 하나 선물을 해서 그 지어준 게 바로 오늘날의 김만유 인민병원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 병원에 일본에서 선진적인 기술 의사들을 들여다가 우리나라 이게 북한의 의료 기술자들을 양성시켜라. 김일성 시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북한의 의료 체계가 더 낙후한 부분을 많이 끌어올리라고 했는데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그게 굉장히 많이 서서히 이렇게 멀어져 가면서 지금은 북한이가 상당히 의료 시설 또 장비 이런 기구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마비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튼 두 분 말씀 고맙고요. 남한에서는 이제 6년째 의대를 졸업하게 되면은 국가고시를 통해서 의사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북한도 이렇게 남한의 국시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합격해야만 의사 자격증을 따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회 제도 이거는 남아랑 비슷합니다. 다. 그리고 준의 제도는 뭐죠? 그것도 이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은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우리나라를 말하면 이 보건소, 네. 북한도 보건소가 있습니다. 네. 예, 보건소에 가서 진료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참 이 북한이 굉장히 의사가 쉬운 게 뭐 그냥 뭐 처방만 해주고 뭐 간단하게 뭐 청진결이 되고 이런 병입니다. 그리고 뭐 약 처방해줘도 약이 없으니까나 보건소 가서 사람이 먹어서 그런 거 없다고 해서 말로서 유래해 좀 끝이지. 여기처럼 뭐 이게 완벽하게 이게 이 모든 것이 뭐 이게 진짜 삶의 질이 잘 되는 이게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나 어찌 보면 의사가 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의사로서도 이게 뭐 보람을 못 느끼지. 이 질적인 이게 진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나 이게 이 북한의 참 안타까운 아마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들은 많습니까? 환자는 많습니다. 이 북한 사회 체제가 이게 무상교육, 무료 그 의료를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아프면 병원은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가면 돈은 안 냅니다. 다만 돈은 안 내는데 어디 아프다가 하면 약 처방은 나오는데 약이 없으니까나 그럼 이 약은 병원에서 못 주고 어디로 가면 전부 다 장마당이 제약 공장이자 장마당이 제에서 약을 파니까나 매매로. 약도 이제 무상으로 줘야 되는 거죠. 네. 원래는. 아니 그럼 오모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년 동안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도 한번 진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약 사정 그 아무래도 뭐 그린닥터스라는 남한 그 봉사단체에서 공급을 했으니까 약은 충분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서 하는 진료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안 되면은 뭐 그냥 말뿐이니까 그런 의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약품들을 전부 우리가 남한에서 가지고 가가지고서 처방을 할 때 약을 같이 주게 되는 거죠. 약발이 뭐 있던가요? 그건 제대로 진단을 내리면은 거기에 맞는 약을 주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하여간 그 약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약점인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가서 진료할 때도 거기 저 북위 쪽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아줌마들이 한 50대, 60대 정도는 아줌마들이 고혈압이 많아요. 고혈압이 많아가지고서 혈압을 재봤더니 뭐 200이 넘고 200, 뭐 170, 뭐 이렇게 막 넣어갖고 우리가 놀래가지고 당신 고혈압이 있다. 이거 큰일 났고 혈관이 터지거나 하면 이 뇌 그 출혈 때문에 뭐 사지 마비도 오고 뭐 이렇게 불구가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안 돼요. 아는데 왜 혈압을 이렇게 이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느냐? 알면서도 이렇게 높다는 걸 알고 위험성이 있다는 거. 또 주위에도 여기 뭐 한뼘 마비된 사람들도 환자들 같이 오니까 저 사람 같이 된다 해도 그건 안 돼요. 아는데 그러면 왜 혈압을 낮추도록 노력을 안 하냐 그랬더니 약 사 먹을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알면서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다음 날 또 시내에 나갔더니 뭐 2차 대전 때 쓰던 뭐 탱커, 뭐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전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재정을 갖다가 의료 쪽에다 안 쓰고 그런 무기나 전쟁이라든가 이쪽에다가 대부분 쓰기 때문에 이 국민한테 들어가는 의료 쪽의 소비량이 적고 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필요한 약만큼 약을 갖다가 사서 쓸 수 있고 하는 제도가 지금 안 돼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게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고 이 의료 쪽에서는 너무 안 들어가서 자기가 알면서도 혈압을 갖다 낮추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똑같다고 보는 거죠. 병원 자체는 기대를 안 합니다. 약이 없는데 병원 가면. 네, 평양은 마음대로 못 갑니다.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이게 통일이 돼버리면은 거기보다 더 문제가 더 커진 거 심각한 거죠.